안녕하십니까. 몬트피오 롤스테이트입니다. 2022년 4월 30일 오전 5시경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에 이른 새벽에 영상을 찍고 그날 저점 찍고 상해 종합 기준 3일 동안 6%대 그리고 심천 기준 9%대 상승을 했네요.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최근에 어제죠 8% 폭등을 했습니다. 27일은 정말 27일 영상은 운이 좋은 영상입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하루 만에 생각했던 대로 금융시장이 따라와 주진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일단 정치국 회의가 어제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제 저녁, 즉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는 주식 거래 수수료를 무려 50%나 인하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막 알람이 떴는데 S&P 500이 3.5% 하락 중이라고. S&P 500이 3.5%라고요? 이게 너무 심한데 이거는 3.5%. S&P 500이? 나스닥 4.3%. 와 미쳤다. 진짜 엄청 흘러내리는구나. 아니 솔직히 4,800 갈 때부터 좀 이상했어. 이건 좀 아닌데. 와, 1년치를 다 뱉네. 1년치를 다 뱉네. 다 뱉어버리네. 지금 가격이 2021년 4월 가격이에요. 정확히 1년치 뱉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아마 GDP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긴축한다고 하니까, 그쵸.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미국 시장은 비싸. 와, 근데 심한데. 어쨌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자, 그, 그제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는 중국 당국에서 주식거래 수수료를 무려 50%나 인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들어서 역대 네 번째 결정입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중국 주식 시장의 역사상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공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확실한 기회 4번 중에 한 번을 저희는 이번 주에 봤다는 겁니다. 아직도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다. 국가가 규제를 하니 문제가 있다. 등등 말씀하시는 분들 중 소액주주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회사만 투자하시는 분이면 인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뭐 아마존,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좀 애매하긴 한데, 포스코나 아니면은 뭐 분기 배당하는 삼성전자나 그런 기업이면 몰라도, 아니 코스닥에 무슨 게임주, NFT, 메타버스, 그 바이오, 또 뭐 있죠? 많잖아요. 그런 거 투자하면서 무슨 중국을 욕해. 자기 손을 욕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쌤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코스닥에는 그런 주주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 상장된 일에 배당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주식들도 있죠. 그런 걸 쓰레기 같은 계잡주를 투자하시면서 중국을 욕하는 거는 이상한 짓이죠. 중국은 적어도 사상이 좀 그래서 그런가 배당은 잘 하잖아요. 특히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민과 그러한 이익을 쉐어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배당은 아주 잘 하는 편이죠. 배당 수익률 5% 넘는 기업이 허다합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중국 주식이 좋을 때는 GDP 성장률이 압도적이고 인구도 13억 명이 넘고 시장이 정말 크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마무시한 시장이 지금보다 더 큰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이젠 주가가 안 좋으니 안 좋은 것들만 눈에 밟히는 거죠. 거버넌스 문제는 상해종합지수가 예전에 6천 갈 때는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중국 인민들의 숫자가 인구가 4억 명, 2억 명으로 막 줄어드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13억 넘잖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하고 월스트리트, 미국 정부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전부 다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원해요. 월스트리트는 양탈 깎기를 해야 되고 IPO 시장 선점을 하고 싶을 거고 미국 정부는 금융으로부터 제조업이나 그런 무역 수지로부터 뺏긴 왜냐면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채예요. 미국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과창판 50을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뜨겁게 유상증자 및 IPO로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이 셋 다 보면은 주식시장을 상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승해야지 먹을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야지 이제 많은 개인들이 참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돈이 들어오면서 먹을 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시장이 약하니까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는 거래상의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거고 그 기업을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은 금융주하고 몇몇 시총 상위주 중에서 그 소액주주를 존중하는 극히 일부의 주식밖에 투자 못하고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시장으로 가야겠죠. 그러나 주식을 기업으로 보기보단 결국 증권이라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평균 회계의 원칙을 적용받기 좋은 자산은 좋겠죠. 지금 미국이 제가 이거를 지금 미국이 S&P 500은 현재 많이 빠지네요. S&P 500은 장이 종료가 되었어요. 선물 가격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S&P 500은 지수 기준 마이너스 3.54% 빠져가지고 지금 종가가 4,135로 끝났고요. 장중에는 저가가 더 낮았네요. 4,123. 많이 빠졌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14% 빠졌고 러셀2000도 많이 빠졌네요. 나스닥이 52주 신저가인가요? 나스닥이 52주 신저가로 오늘 찍었네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직 52주 신저가를 찍진 않았고 근데 조만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은 PER 20배 언더에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PER 10배 언더에서도 이미 매력적인 주식들이 아주 극히 존재합니다. 10배 아래에서 아주 매력적인 주식들이 존재를 하고 PER 20배 밑에서는 PER 30배 넘는 주식들보다 이익 증가율이나 여러 측면에서 우월한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메타 하여튼 아직도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아직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중국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거창판 50을 많이 담았다. 거창판 50을 많이 스타 50을 많이 담았다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거의 비중을 아주 많이 쓸었는데 그래서 수요일 오르고 금요일 올랐으면 좀 기분이 어떻겠어요. 수익 실현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그래도 중국은 안 된다라는 인식 그게 컨센서스예요. 중국은 안 된다. 미국은 된다. 그게 아직도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소 몇십 퍼센트는 먹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몇십 퍼센트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잘하면 2배도 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빵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여기 넷플릭스가 왜 들어간지는 좀 의문이에요. 넷플릭스가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이 핵심이 뭐냐? 고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냐? 고객이 충성도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구글도 그 서치 프로그램이 다른 거는 쓰지 못하고 오직 구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인 것이고, 아마존도 배송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봤을 때 꼭 아마존을 이용해야 되니까 아마존은 그렇게 유명한 거고. 근데 페이스북은 솔직히 페이스북 빅테크라고 좀 보기는 애매하지 않나요? 아니 워낙 SNS 같은 경우는 자주 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흔치 않는 경우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카카오톡은 그거는 이제 SNS 단순 SNS라기보다는 국민 그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느낌이라 그런 거 같고,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뭐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 페이스북, 그다음 인스타그램, 그다음 이제 틱톡까지 넘어가는 건데, 너무 이게 고객을 잡아둘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능력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좀 메타는 좀 그래도 메타가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때 고민했는데, 그때 팡을 보면은 오직 애플만이 제대로 살아남고, 애플은 여담이긴 한데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고. 왜냐면 반도체들이 앞으로 이제 미세공정을 더 가기 힘든데, 그 문제를 이제 칩들을 붙여가지고, 칩들을 붙였을 때 그거를 예를 들면 뭐 한 5천만큼의 성능을 넣는 칩이 있다 하면은 그 두 개를 붙여서 온전히 1만의 그 성능을 내기가 엄청 어렵다고 해요. 그것도 엄청 또 기술력이 필요한데, 근데 앞으로 미세공정을 가기가 되게 힘든데, 그러면은 칩을 붙여가지고 옆으로 늘리는 방법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애플은 예상하고 이번에 M1 울트라인가 거기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20대 여성분들을 보면 전부 다 아이폰 쓰지 누가 갤럭시를 쓰고, 안타깝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또 잘 되면 좋긴 한데, 근데 뭐 아이폰에 우리나라 게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예, 다행히 디스플레이 정도는 납품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DRAM도 납품할 거고 하여튼. 근데 아쉬운 게 많아요. 아쉬운 게 많고.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40에서 50% 정도 하락했고, 넷플릭스는 70%, 아마존도 거의 40% 가까이 고점 대비.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오늘 몇 프로가 빠진 거야, 아마존? 뭐 하는 회사야? 그건 아니지. 아마존 14% 빠졌네요. 고점. 오늘 하루에 24%. 와. 구글이 그나마 이제 30%안 되게 떨어졌고, 근데 역시 애플은 버핏 대단하죠.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남들이 죽을 때 안 죽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은 그게 좋은 주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미국을 사기 시작한다면 2분기 이익 우려와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역시 4점 포인트는 깨져야 보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매크로적인 거는 안 맞추는 게 좋겠는데, 제가 뭐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지금 중국은 열심히 경제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경기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죠. 근데 또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떨어지는데 원자재 가격은 안 떨어지는, 과거에는 이게 좀 동행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은 동행하지 않네요. 결국 비용 부담이 생길 거고 이거를 아마 반영을 해야겠죠. 하여튼 걱정이 큽니다. 예, 새벽이 지금 다 지나가가지고 피곤하네요. 예, 항상 좋은 걸 저렴하게 산다는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됨을 밝힙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